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1985년 3월 생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 대통령을 향해서 꼴 좋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대면서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윤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1월 이후에 인용이 되면은 이준석 의원이 만 40세가 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래서 나는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꼴 좋다고 꼬집었습니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을 만나면 자기 잘난 줄 알고 다 하더니 꼴 좋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보수 정치를 45년 전으로 되돌렸다며 이를 증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은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박영희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지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 믿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이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1월 말 이전에 되면은 저는 못 나가고요. 1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참여가 가능할 텐데 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요, 소위 윤 핵관들로부터 당에서 이제 축출을 당한 겁니다. 그때 사실 저도 동반 탈당을 했습니다. 그 탈당을 한 이유는 말이죠,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를 야비하고 비상식적이고 또 합법을 가장한 탈법으로 재결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제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이 의원이 방금 위에서 윤 대통령에게요, 자기 잘난 줄 알고 다 하더니 꼴 좋다, 이런 비아냥대는 모습을 말이죠,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란에 들치면 한동훈 죽어요, 선배. 이러면 여기 의원님들 화장실 가시나 나오시고 이럴 텐데요. 한 분 한 분 똑바로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이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말이죠, 이준석 의원은 12월 4일날 탄핵안 1차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 의총장 앞으로 가서 말이죠, 표결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장면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말이죠, 여러분, 이러면 한동훈 대표가 죽습니다. 이 대부분의 보수가 비판하고 있는 한동훈 구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또는 말이죠, 개혁신당의 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찬성이나 반대를 했다면은 제가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준석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엄청난 실망과 분노가 일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천하람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말이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아주 폭력적인 언어를 썼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준석 의원이 제 자식과 나이가 동갑이고요, 한국 정치의 새싹이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말이죠, 욕을 먹으면서도 이준석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준석 의원이 대표로 있을 때 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었고, 그 당의 피와 땀과 눈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가 윤 핵관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축출된 것을 알기에 저 같은 사람도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의원을 지지했던 것 아닙니까? 자,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대표로 있을 때 당선된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에 있어서는 말이죠, 좀 이선에 있거나
동정과 아량을 베풀었다면은 더 큰 것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이죠, 위에 두 영상과 관련해서 사과가 없다면은 앞으로 이준석 의원을 영원히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철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말이죠, 지금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그 탄핵의 늪에서 빨리 헤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만 말이죠, 윤 대통령의 어려움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면서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보수 우파와 말이죠, 양식 있는 중도는 문재인 정권의 그 잘못된 부분, 도보다리에서의 USB, 또 수해 귀순 여부의 추방 사건, 들어가서 부정이 사형당하는 거 아닙니까? 또 수해 공무원의 피살 사건, 이 여러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원전 파괴라든가 매우 어떻게 처리할지를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했습니까, 여러분? 자, 문재인은 말이죠, 제 생각으로는 좌파와 전라도만 보고 정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지율이 계속 40% 이상 유지했잖아요.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윤 대통령도 말이죠, 우파 중도만 보고 정치를 했으면은 지지율이 대폭락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말이죠, 40%에서 50%는 지지를 계속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그분의 그 화합이라는 그 방향성은 맞습니다. 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정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정치는 말이죠, 현실입니다. 호남이나 좌파가 말이죠, 보수 우파에게 표를 줄 것 같습니까? 물론 일부는 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말이죠, 안 주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꿈을 깨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치는 말이죠, 전쟁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또 말이죠, 저 북쪽에 잔악한 김정은 정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전쟁입니다. 항상 체제 전쟁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거의 놓친 셈 아닙니까? 집토끼를 놓치고 나니까 지지율이 말이죠, 20% 미만, 얼마 전에는 11%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참모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수파는 정신을 차리십시오. 특히 말이죠, 이준석 대표를 내야 쫓았던 윤핵관,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이름들은 뭐 했습니까? 그때는 목숨을 걸고 이준석을 내쫓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목숨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철구 의원 뭐 했습니까? 또 장제원 뭐 했습니까? 한번 관계를 맺고 지지를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신을 하지 않는 이상.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던 여러분들 지금 뭐 했습니까? 윤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반판마기를 쳤습니까?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수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죠, 정치는 현실입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해 있고 우리같이 종북 주사파가 있고 이런 식의 그 정치 구도에서는 말이죠, 정치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리고요, 주사파는 빼더라도 좌파 호남 지역 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표 회복돼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토끼를 완전하게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때 가서 지지층 위에서 몇 프로 정도만 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정책으로 승부를 걸면 됩니다. 자, 자우지간 말이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속히 이 탄핵의 늪을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